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평균 없는 세상, 평균주의 모델이 아닌 개개인성의 원칙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새 시대의 개개인성을 고려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 기업의 사례가 들어져 있는데 과거 테일러주의에 비롯되어서 개개인의 직원을 평균적 직원처럼 여기고 그 이후에 한계에 봉착해서 직원들을 동참시키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주의의 사고방식을 채택을 해서 직원들을 쉽게 다루고 평균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반면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파격 승진을 감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각 기업에 대한 직원의 충성심은 이직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적 직원으로 취급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40%에 달한다고 하죠.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회사로서 직원의 이직률이 1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들의 이직률은 6%로 떨어진다고 하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들쭉날쭉성을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를 펼치면서 직원들을 이제 맥락과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직원들 또한 기업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동참의식으로 보답을 하고 결국 코스트코만의 경쟁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호 코퍼레이션인데요. 이는 인도의 최대 IT 기업인데 이 기업은 직원을 제대로 살펴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재능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라는 신념 하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인재를 찾기에 이제 돌입을 했고 그 결과 비명문 학교 출신의 입사 지원자들을 채용해서 능력 발휘의 기회를 주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믿었습니다. 이에 더 발전을 해서 이 기업은 이제 조호대학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결국 인재가 될 만한 학생을 찾아서 육성하고 기술을 가르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의 교육 방식이 아닌 자율적 학습 속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개개인이 회사 내에 발전 성장 가능하도록 장려할 만한 자유로운 근무 환경 그리고 유연성 있는 경로를 설정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역할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의 경쟁력은 인재 발굴, 그리고 육성 방식, 그리고 인재들의 호응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마지막 사례로 모닝스타라는 토마토 운송 및 가공업체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처음에 트럭 한 대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트럭 200대 이상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모닝스타의 특징은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관리 철학을 통해서 암묵적으로는 개개인성을 따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크게 2가지를 보시면 일단 개인별 임무기술서를 통해서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별 임무기술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본인의 임무기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임무기술서에는 본인이 할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수행할 계획 그리고 그 목표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속감과 개인적 목적의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적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회사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귀 기울여서 경철될 것이라는 의식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로 인정받으면 실행되기도 할 것이라는 의식이 모닝스타의 중요한 성공으로 이끄는 축이라고 합니다. 모닝스타에 입사했던 임시직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은 토마토즙의 손실률을 낮추면서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 기계의 이제 세팅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토마토 껍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벗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약 25%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의 세팅 방식을 마련을 했고 그 결과 회사에서는 전체 기계를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개인적 목적의식이 실질적으로 회사도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성의 원칙은 개개인의 자유나 창의력, 책임의식을 포용하면서 이런 모험심을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중심의 기업에서는 혁신이 빈번하고도 유기적으로 일어나며 직원들은 그 전에 누리지 못한 직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특히 개개인성을 이제 중시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다시 바꾸지 않고 그 개개인성을 중시할 수 있는 결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개개인성을 추구하려면 회사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그 원칙들이 의미하는 내용을 해석해서 그 해석 중심으로 기업을 구축해야겠죠. 예를 들어 다른 기업이 한다고 똑같이 실행한다고 해서는 그 방법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그 회사의 업종이나 조직 분위기, 조직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면 결국에는 근로자도 만족감을 얻고 높은 성과를 이루고 조직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 측면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개개인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학위 수여, 그리고 성적평가, 그리고 대학들에서 진로를 보통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개개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자격증을 수여, 그리고 실력평가,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에서 수행력 중심으로 학생을 1차원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구분을 했었죠. 그러나 개개인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성 원칙과 조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경력의 진로를 결정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인 학위 수여가 아닌 자격증 수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학 시스템을 보면은 4년제 학위로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계공학과에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4년 모두 수업을 들었으나 인문학의 과목을 듣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시절을 되짚어보면 학교가 정해진 수강 과목 안에 나의 전공 외에 교양 수업도 들어야 되고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도 들어야 되고 졸업하는 영어 점수는 있지만 영어 회화 점수도 나와야 졸업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잘 못해서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제발 졸업만 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시제로로 졸업을 했습니다. 영어만요. 근데 반대로 자격증 수여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된 학습 단위별 자격 부여를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 학사를 취득하는 대신에 프로그래밍 이론, 모바일 기기 프로그래밍,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리고 나의 경력 경로를 내가 설계해서 자격증을 알아보고 그 취득 과정에서 좀 더 개인의 목적의식이나 개개인의 미래가 더 확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대신 실력의 평가인데요. 우리는 1차원적 평가로서 점수로 판단을 하고 있죠. 개개인의 진정한 능력이나 기량, 재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못하고 이제 채용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점수만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걸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일반 기업에 이제 채용 면접위원이나 서류심사위원회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대학교 점수를 보면은 누구나 좋은 점수입니다. 요즘에는 다 4점이 넘죠. 그리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관련성 있는 직무에서 관련된 학교에서 들은 수업 내용과 학점이나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적는 란에서도 본인이 잘한 것만 보통 적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수만 보고는 누가 더 잘하는지, 우리 분야에 적합한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개인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실력평가, 자격증은 그 사람의 관련된 기량과 능력과 지식에서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죠. 그 자격증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실력 중심의 평가가 되려면 실력 입증 여부가 명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경우 취득을 하면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격증에 필요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한 개개인을 고용한 고용주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특정 직업과 연관된 자격증의 성질을 결정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저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지 모른다면은 실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웨스턴 가버넌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커리큘럼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나갈 수 있고, 지금 학위 중심으로 실력을 입증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런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각자 수업 출석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 아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계와 연관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위원회라고 해서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분야 졸업생이 실무의 원활한 수행을 갖춰야 할 지식과 능력이 뭔지를 같이 상의해 준다고 하고요.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능력 시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 사이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 2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력 중심의 수행력 평가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진로의 결정권 허용하기인데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는 대학들이 교육 진로나 진로에 대해서 모든 측면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자율 결정의 진로를 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각 학생들이 개개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양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단 한 곳에서 대학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방식을 넘어서 더 많은 교육적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격 인정 절차, 즉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온라인이든 교실에서든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강을 할 수 있고, 특히 개개인이 처한 환경 그리고 여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경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율적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본인이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평가를 할 수 있고, 또한 중간에 전공을 바꾸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 개개인성의 원칙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들쭉날쭉의 원칙을 실현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런 흥미를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파악하게 해주고, 맥락의 원칙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장차 실제 일하게 될 직업 환경과 최대한 가까운 맥락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경로의 원칙을 적용해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에게 적절한 순서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상위 하달식 위계와 표준화를 중시하는 테일러주의 공장을 모델로 삼은 교육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평균보다는 개개인성을 중시해서 학생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교육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1차원적인 사고,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의 장벽을 극복해낸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평균보다 개개인성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개개인의 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성공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평균주의의 독재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저의 직업적으로 노무사로서 기업의 채용위원을 참석할 때, 그리고 기업의 인사평가를 설계할 때 개개인의 개개인성을 좀 더 고려해서 기업과 개개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평균에 비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아이의 개개인성을 이해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교훈 삼아 아이를 좀 더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평균이라는 개념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평균에 비춰서 비교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저에게 준 교훈을 생각하면서 좀 더 평균이 아닌 개개인성의 원칙에 되새기면서 개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평균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성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고 개개인성의 원칙 하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